사운드 엔지니어 상우와 한 지방 라디오 방송국 PD인 은수. 이 둘은 일 때문에 만난 사이지만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듯 서로에게 끌리며 금세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둘만의 행복한 시간도 잠시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들의 사랑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죠. 떠나려는 은수와 붙잡고 싶은 상우. 이별을 선고한 은수에게 상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누구나 부정하고 싶은 절대적 진리. 사람의 마음은 잡을 수 없다. 하지만 은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그녀는 상우를 매몰차게 떠나버립니다. 떠나는 그녀에게 물었지만 상우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도 사람도 변한다는 걸요. 국내인즈 명작 레스토랑 영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명작 레스토랑 사장님이신 몸짱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몸에 좋은 몸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덕후를 꿈꾸는 남자죠. 우크님 오셨습니다. 네, 아무 의미 없는 우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는 맥주를 좋아하는 사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화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 나이트인데요. 사케님의 재료 확인부터 해서 간단한 영화 주변 내용들 간단히 정리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케님 해주세요. 네. 우선 이제 솔직히 다크 나이트 이제 그런 히어로물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필수 교과서적인 영화로 먼저 알 수 있고요. 이제 개봉은 다크 나이트가 개봉은 미국의 2008년 7월 18일에 개봉을 했고요. 한국은 8월 6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감독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리스토퍼 놀란의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출연진이 다크나이트 굉장히 좀 화려해요. 이제 주연에 이제 크리스찬 베일, 그 다음에 마이클 케인,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이제 히스 레저, 그 다음에 게리 올드먼, 모건 프리만, 이제 매기 질헨홀, 아론 에크하트, 뭐 이런 분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작은 리전더리 피처스에서 했고 이제 배급은 워너브라더스. 역시 근데 이 영화에서 조금 주목해야 될 것도 이제 음악인데요. 음악은 이제 한스 짐머. 네, 이제 한스 짐머 정말 좋아합니다. 네,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크리스토퍼하고 되게 작업을 많이 해요. 네. 요즘에 보면. 여기도 음악이 유명해요? 네, 유명하죠. 그런 오프닝 시퀀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따로 들은 이렇게 음색 듣고 있어요. 한스 짐머 워낙 또 대가라고 불리는 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다크나이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DC 코믹스의 원작 영화 연작을 이제 만화를 원작 영화를 한 거고. 만화도 이렇게 심각해요? 배트맨 시리즈는 대부분 다 심각해요. 아 그래요? 슈퍼맨과 다른 그런 거보다 여타 히어로물보다는 배트맨이 항상 어두운 편이에요. 아 그러면 놀란 감독이 연출을 막 새롭게 많이 꾸며서 한 게 아니라 원작도 이런 느낌? 실제로 좀 근데 좀 바꾼 것도 있는 게 조커 캐릭터가 이렇게 다크하지가 않아요. 조커 캐릭터를 새롭게 해석한 거죠. 약간. 반대 느낌이 있죠, 약간 조커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아까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새로운 정립인 거예요. 조커라는 이미지에. 예전에는 그런 팀 버튼 감독의 조커. 그런 그때 잭 니콜슨이 했던 건데 좀 뭐랄까 지금의 조커는 정말 어두운 면이 너무 강조돼 있고 악당스럽. 그죠. 테러리스트스러운 반면에 잭 니콜슨이 분했던 조커 같은 경우에는 좀 희극적인 성격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비가 오는데 소녀와 같이 춤을 춘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 조커가 원작의 조커와 좀 더 가깝고요. 히스레저가 했던 조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쪽 면을 좀 더 부각시키고 다른 면을 죽인 뭐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따가 이제 히스레저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제 다크나이트라는 제목은 이제 만화의 다크나이트 리턴즈라는 이제 원작 만화에서 따온 걸로 예상이 됐고요. 그리고 배트맨 영화 중에 배트맨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간 최초 영화예요. 항상 배트맨 3부작 중 두 번째 작품이에요. 이제 전작이 배트맨 비긴스. 거기 이제 배트맨 이름이 붙었고 그 다음에 다크나이트. 그 다음 작품이 다크나이트 라이즈 이렇게 해서 마무리 졌고요. 이제 원래 근데 또 그 다음 영화도 어떻게 보면 또 배트맨이 안 들어가죠. 다크나이트 라이즈니까. 근데 이제 다크나이트라는 이름만 가진 타이틀이 엄청나요. 이제 뭐 배트맨 영화 사상 흥행과 작품성 모두를 잡은 영화. 지금까지는 모두 잡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락 영화는 오락
치부가 많이 됐죠. 그냥 단순하게 이게 작품성이 높다 뭐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죠. 그 전에. 그 다음에 이제 다크나이트는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이 굉장히 이제 그런 최고다 드는 사상에서 그런 평을 받았는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아까 말했던 대배우 이제 잭 니콜슨이 만들어놓은 조커를 재발견했다는 데에서도 다른 그런 의미가 있고 이제 초창기의 IMDb에서는 대부랑 쇼생크 탈출을 제치고 1위까지 잠깐 올라갔었던 적이 있어요. 다크나이트. 현재는 이제 8.9점으로 4위고요. 3위가 대부 2, 5위는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신드라 리스트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죠? 그것도 근데 네. 너무 옛날 보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지 나는. 명작 리스토랑 할만하죠. 그렇죠. 한번 들어본 거 해야지.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괜찮은 컨셉이야. 내가 들어봤다. 네. 그리고 총 수입은 10억 달러 전 세계. 그냥 감이 안 오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죠?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이제 정화 전체 매출이 24위고요. 24위.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미국 수입만 5억 달러만 하고 이제 전 세계 수입이 5억 달러 이렇게 10억이고 이제 23위가 호빗 뜻밖의 여정. 이게 의외로 흥행했는지 몰랐네. 그러니까요. 저도 흥행한 줄 재미가 몰라요. 없었는데. 돈도 많이 번 거죠? 그죠? 많이 흥행 수익. 네, 들었죠. 돈. 그 다음에 5위가 이제 9억 달러 정도인 라이온킹. 그 역대 순위 1위는 아세요? 그 역대 순위가 아니라 매출 영화 1위가 아바타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바타? 네, 아바타? 네, 네. 아바타. 그냥 이게 영화 봐서 돈 번 거 아니면 부가상까지 합쳐? 아니 그 영화만 관객수죠, 네, 관객수. 관객수. 네, 개봉. 이게 책정하는 게 달라요. 우리나라는 관객수로 해서 10만 관객, 뭐 1000만 관객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매출로 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네, 달라요 우리나라랑 외국이랑. 그럼 사람 수가.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감독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크리스토퍼 놀란. 개인적인 한마디 평으로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감독.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스필버그 이거는 가장 유명하지 않나? 진짜? 난 스피버가 가지고 유명한. 스필버그도 유명한데 젊은 애들 또 놀라는 또 많이 아니까. 그죠? 최근에 활동하는 감독 치고는 이제 1970년대 생이시고 7월 30일 현재 한 40. 많이 젊죠. 네, 생각보다 굉장히 젊으시죠. 저는 예전에 첫 작품 보고 나서 너무 작품성이나 뭐 생각하는 게 깊어서 무겁고 그래서 되게 나이 많으신 줄 알았는데 정작 사진 봤는데 굉장히 젊어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뭐 워낙 뭐 이렇게 설명이 필요 없는 감독님이잖아요. 필요하죠. 네. 네. 그러면 필요하죠. 잠시 네. 이분의 대표적인 필모그래피를 조금만 볼게요. 그러면 2000년도에 메멘토 본 거다. 메멘토 워낙 또 유명하지. 그분 거구나. 네, 연출과 각본. 그 다음이 2002년이 인썸니아. 그 다음에 2005년 배트맨 비긴스. 이제 2008년인 다크나이트.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다크나이트가 2008년도 작품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제가 가장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중에 가장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2010년 인셉션. 근데 이거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 이제 들었죠. 2012년 다크나이트 라이즈, 그 다음에 2013년에 맨 오브 스틸. 근데 맨 오브 스틸은 연출이 아니라 제작만. 네. 제작은 제 생각에 그렸어. 다 빼야 될 것 같아요. 제작은 명장들이 제작한 거 보면은 명장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느낌이. 맨 오브 스틸 연출하신 분은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잭 스나이더. 그죠. 예. 배트맨 네, vs 슈퍼맨. 네. 원래 잭 스나이더 한다고 되게 기대 많이 했었어요. 원래 잘하는 분이에요? 아주 300. 약간 그런 네. 뭐지 액션이라든지 크리스토퍼 놀란은 액션에 약한 편이라 평을 하는데 잭 스나이더는 이제 이렇게 치고받는 그런 액션씬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감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맨 오브 스틸 때 얘기가 좀 있었던 게 이제 다크나이트랑 이름이 비슷해요. 슈퍼맨인데 슈퍼맨이 안 들어가잖아 이름이. 맞아요. 그래서 잭 스나이더 감독에게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이 약간 좀 압박 같은 게 뭐 이게 참견이 많지 않았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한동안은. 근데 그거는 뭘 할 거면 좀 더 하지. 아쉬워서. 근데 맨 오브 스틸 저는 근데 재밌게 좀 센시해졌어요. 그렇게 슈퍼맨들 그렇게 안 싸우잖아요. 이렇게 같은 등급끼리의 기존에 싸우는 게 없었잖아요. 인간 대 슈퍼맨, 클라크 켄트가 싸우는 건데, 이제 결국 그런 외계인과 외계인이 싸우는 모습을 처음 보여준 건 그건 좀 신선했다고 보고, 이제 2014년도에 트랜센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했고, 주연이 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트랜센더스가. 누군? 조니 뎁? 어떻게 다 알아?
포스터는 참 많이 아니, 광고도 나 많이 했어요. 자체로 본 거 같아요.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요. 대중유튜브 영화다 보니까. 연출은 아니고 기획만 하셨다고 하고 이제 2014년도에는 이제 또 다른 대작을 하나 내놓으시는데 인터스텔라입니다. 인터스텔라. 네, 이게 제작, 연출, 각본을 다 맡았고 근데 이제 인터스텔라 보셨어요? 봤어요. 인터스텔라 그게 각본 참여에 또 동생이 직접 참여를 많이 도왔다고 하고 이것 때문에 물리학을 또 공부를 네. 했다고 하죠. 4년 동안. 그래서 그런 평가가 근데 이게 생각보다 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랑 이제 중국에서 흥행을 많이 했어요. 인터스텔라는. 맞아,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았다는 얘기 들었어. 유럽이랑 이런 데는 네, 뭐에 밀렸는지 아세요? 뭐야? 헝거 게임에 밀렸어요. 그럴만해. 아니 헝거 게임 이 말을 할까 말까 했어요. 헝거 게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죠? 한 번 좀 해주세요. 이거 물어보는데. 헝거 게임은 취향은 존중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거 까는 걸로도 이번 시간을 다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그 나중에 헝거 게임을 한번 하는 걸로 까는 방송으로. 책이 좋아해. 영화는 나도 사실 그렇게 뭐 말하지 않는데 책이 좋았어. 네, 근데 이제 인터스텔라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쪽에서 네. 흥행을 했던 영향이 보면은 인터스텔라 내용이 이제 약간 아버지가 딸의 관계가 많이 나오니까 부성애를 강조한 영화인데 부성애가 강한 세 나라에서 이렇게 이 흥행을 했다 이런 평이 있어요. 구성의 느낌 별로 못 받았는데 그냥 우주 많이 구경을 왜 제 생각에 별로 그렇게 연관성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가족 드라마 같은 느낌이 생겨버렸다. SF인데 제 생각에는 우주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은 나라. 직접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냥.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제작하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제 댕케르케라고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게 댕케르케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제 2017년에 개봉 예정이고요. 이거는 주연이 톰 하디. 톰 하디. 이거 내용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중 댕케르케 철수 작전을 소재로 한. 재밌겠다. 작전 이름이. 네, 이거 다이모 작전이라고도 하는데 예, 이제 이게 초창기 이제 시작했을 때 연합군의 후퇴 급하게 철수하는. 밀리터리 안 찍어봤잖아요. 네. 근데 그냥 크리스토퍼 놀란이 밀리터리 한다고 하니까 저도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액션 못 찍. 액션 고자라고 알려져. 총 쏘잖아. 액션이잖아. 외주 줘야죠. 그래서 뭐 네. 대충 이제 뭐 그런 연합군이 이제 후퇴를 하는 뭐 그런 소재의 영화였고 한번 자세한 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요즘 톰 하디 너무 좋은데. 연기가 물이 올랐죠 그분도. 그러니까 톰 하디가 이제 그 몸도 좋고 섹시한 남자 또 뽑히고 막 그랬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근데 뭐 여기서 몸짱님은 네. 좋아하는 영화 어떤 거 뭐 있으세요? 생각나는 영화라든가? 무슨 인셉션을 봤는데 약간 그런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입장에서 마지막에 좀 열린 결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좋았고 맨 오브 스틸은 제가 영화에서 처음으로 본 영웅물. 히어로물을 처음 봤어요? 예. 그럴 수가 있나? 영화관에서 히어로물 같은 거 본 적이 없었어. 원래 영화관은 잘 안 가기도 하는데. 그럴 수 있어. 근데 끌려가서 봤는데 얘가 너무 정체성이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슈퍼맨이. 약간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과거에는 히어로물이 진짜 애들을 위한 영화였는데 이제 좀 되게 어른을 위한 걸로 바뀌고 있죠. 약간. 그래서 이번도 그렇고 무슨 슈퍼맨으로 철학하기, 뭐 배트맨으로 철학하기, 뭐 이런 느낌? 모든 것에 인문학을 씌우는구나 요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좋아해 가만 보면. 그런 느낌으로 그냥 보던 것. 근데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이 만든 이제 이 다크나이트 라이즈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우쿠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들 영화가 어린 영화가 된 전환점이 거의 저는 다크나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만큼 심도 있게 다루는 영화도 없었고 오락 영화를 치고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은 영화가 대부분 뭐 인셉션에서도 그렇고 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를 대해서 인터스텔라도 그런 내용이 좀 있죠. 이렇게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놔요, 영화 안에서. 이 다크나이트에서도 보면 그게 2번이나 나오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이건 나중에 줄거리로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그때 얘기 다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주연인 크리스찬 베일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974년 1월 30일 42세 현재 나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2000년대 가장 핫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1986년 12살에 입문을 한 게 영화는 아니고 TV 아나스타샤로 연기 활동을 시작해요. 생각보다 연기를 되게 오래 하신 분이죠. 근데 그 재밌는 거는 그 아나스타샤의 아까 말씀하신 스티븐 스필버그의 전처가 그거를 보고
그거 같이 참여를 했던 거 했어요. 그 아나스타샤의 배우였나 뭐 하여튼 그랬는데 그거 이제 그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에 그게 이제 태양의 제국이라는 전쟁 영화의 이제 주연으로 출연하게 되죠. 그걸 계기로. 보셨어요? 감각의 제국? 아니, 태양의 제국. 발음이 비슷하지도 않았죠? 감각의 제국은 좀 무릇한 거죠. 네. 어쨌든 그때 그 영화로 청소년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면서 이제 어떻게 꽃을 피우게 되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크리스천 베일 하면은 기억나는 영화가 있었나요? 이거 하기 전에 다크나이트를 하기 전에? 사실 베일 이 사람 이름 몰랐어. 처음 들었어. 베일이란 축구선수 있는데. 그렇죠. 네. 네. 되게 잘생겼다 싶었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분이었구나. 생각보다 그리고 잠깐 얘기하자면은 저는 이퀄리브리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내용은 없었는데 없는 영화인데. 근데 저는 봤어. 최근에 그 건카터 씬 있잖아요. 네네. 다시 봤는데 유치하던데. 처음 볼 땐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약간 매트릭스가 나오고 얼마 안 있다 나와가지고. 근데 그런 영화가 엄청 많이 생겼어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미래 배경이고 울트라바이올렛 막 이런 거죠. 디스토피아적인 느낌을 가진 미래 배경이고 화려한 액션씬을 갖춘 그런 영화인데 지금 보니까 되게 오글거리더라고요. 장면이. 액션 장면도 오글거릴 수 있겠구나. 그냥 불만해서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 크리스천 베일이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알게 해준 영화가 이퀄리브리엄이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잠깐 필름 먼저 얘기해드릴게요. 그러면 2000년대 아메리칸 사이코로 이제 주연을 해요. 이제 패트릭 베이트만 역으로. 근데 저 아메리칸 사이코를 제가 못 봐가지고 그 뭐 기억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이제 2002년대 이퀄리브리엄에서 이제 존 프레스톤 역으로 나오는데 이퀄리브리엄 보셨나요, 농장님? 포스터로만 봤어요. 네. 한번 보세요. 그냥 시간 죽이기 좋은 영화입니다. 건액션에 새로운 지표를 열었다고. 열었다고 하는데 건카타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한때 이제 젊은 10대들이나 20대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영화를. 그냥 뭔가 우리가 어렸을 때 매트릭스를 좀 따라했던 그런 느낌 비슷해요, 이게. 그리고 재밌는 거는 2004년에 하울의 움직이는 섬 미국이 더빙을 또 하울 역을 더빙을 했더라고요. 안 어울리는데? 많이 안 어울리는데? 저도 몰랐는데 조사를 하니까 그게 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5년도에 배트맨 비긴스, 그 다음에 2008년 다크나이트. 당연히 이거는 이제 배트맨 역으로 브루스 웨인 역이었고요. 이 다음 얘기를 좀 재밌는 게 이제 그 후로 다크나이트 이후 이제 크리스천 베일이라는 사람이 엄청 승승장구를 하죠. 네, 그때서 나온 게 2009년도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에 존 코너 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캐릭터가 이렇게 겹쳐버리면 좀 헷갈리고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잘하더라고. 네, 잘하는 거 하는 거지 뭐. 근데 이제 이 미래전쟁의 시작이 다음 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이상한 터미네이터도 막 댐비잖아요. 다른 감독들도. 그죠. 그렇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제네시스가 너무 똥망돼가지고 영엄마가 생각나네요. 그리고 이거 영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2011년대 진링의 13소녀라고 거기에 조은이라는 신부님 역할이가 나왔을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진링의 13소녀? 저는 그 P2P 사이트에서 크리스천 베일 이름 적혀있길래 클릭했는데 도무지 갸우뚱스러워가지고 안 보셨구나. 예, 안 봤어요. 이거 한 번쯤은 보셨으면 하는 영화인데 이게 그 일제강점기,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만든 영화고요. 중국에서 이제 중일전쟁 당시죠. 근데 이미 저희는 우리 대한민국 조선은 이미 식민지가 된 상태였고 그런 성당에서 학생들이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이제 일본군들을 피해서 숨어 있는데 그런 그 성당 안으로 술집 여자들이 이렇게 도망와요. 이렇게 전쟁을 피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예요. 한 번쯤 보셨으면 하는 작품이고 이게 또 주는 의미가 우리나라는 이런 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영화로 다루지도 않는다는 것 자체가 중국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게 좀 아쉽다. 한번 보시면 좋아요. 마지막도 감동적이고.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다크나이트 라이즈로 배트맨 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아메리카너스,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의 모세 역할로 이제 계속 주연 역할을 하고 계시죠, 거의. 근데 이거 보신 거 있으세요, 영화? 하나도 없습니다. 배트맨 다크나이트 하나?
이분 여기서 처음 알았다니까. 잘생기셨네. 이럴 수도 있구나. 후쿠님은 뭐 어디서 생각나는 거 전 있어요? 대부분 봤죠, 사실. 다 봤고, 전 처음 알게 된 건 아메리칸 사이코 처음 나왔을 때, 이 친구가 아무래도 아역배우 출신이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 거의 처음 맡은 역할이 너무 충격적이란 거죠. 사이코예요? 사이코 살인마. 그러니까 좀 그러면서 연기를 또 잘하다 보니까 이슈가 되고, 물론 제가 그때는 청소년이라서 이걸 보진 못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이제 이후에 이퀄브리엄 찍었다 그래서 좀 보고 썩 좋진 않았고. 네. 되게 저도 뭐 좋아하는 게 막 되게 애착 갖는 배우는 아니었는데 연기가 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성향이 너무 좀 뭐라 해야 되나 다르잖아 느낌이 항상 크리스찬 베일. 네. 그러니까 FM 같이 성장한 배우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저한테 크리스찬 베일이 약간 그리고 정통적인 배우 그런. 그래서 난 약간 사파 좋아하는데. 그리고 재밌는 건 이퀄리브리 촬영 당시에 감독인 커트 위머가 크리스찬 베일이 그런 말을 했대요. 당신은 언젠가 배트맨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근데 뭐 당연히 크리스찬 베일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막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 돈 내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당연히 크리스찬 베일이 돈을 줬다는 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재밌는 것도 이분이 채식주의자더라고요. 한가? 어우. 드립. 상태요? 괜찮았어. 나 순간, 이씨, 이거 어떻게 봤지? 했는데 괜찮았어. 비건이라는, 식생활도 비건이라 그래가지고, 이거에 뭐, 채식주의자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유제품조차 안 먹는 저염 채식으로 유명한데, 비건이라는 게. 원래 채식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게 뭐, 생선은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우유도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우유, 계란, 뭐, 생선, 막 종류 다양하니까. 근데 이 계기가 또 웃긴 게, 어렸을 때 샬롯의 거미줄을 읽었는데, 나오는 돼지가 좀 불쌍해서 채식주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만해. 아, 그래요? 샬롯의 거미줄 얼마나 감동적인데. 죄송합니다. 아직 안 읽어봤어요. 저도 아기 돼지 베이비를 보고 자랐지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건 그거니까. 네. 이제 거미도 못 죽여 이거 보고 곤충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아메리칸 사이코 촬영 끝내고 나서 극장에서 인생은 아름다워를 보고 다시 고기를 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이거 녹음하기 전에 아는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왜? 나도 인생은 아름다워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하필 거기서 먹는 씬도 없는데. 그래서 너무 먹는 씬이 없는데 왜 그렇게 됐죠?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못 먹게 하니까 역으로 잘 먹고 싶었나 보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뭐 못 먹게 하니까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겠다. 그럴 수 있죠. 나중에 인생은 아름다워 한번 다뤄야죠, 저희. 그럼요. 재개봉할 때 다뤘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이제 다음 분으로 넘어갈게요. 사실 되게 여기서 이 다크나이트에서 뭐지 출연진만 소개를 해도 시간이 엄청 나는데 저는 이제 좀 줄였어요 몇 분만. 일단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분이 이제 히스레저라서 히스레저를 준비를 했는데 이제 출생은 1979년 4월 4일이시고요. 이제 사망 이분 쓸 때 좀 안타깝다고. 다른 분들은 출생만 있고 다음 글이 없는데 이제 이분 사망 2008년 1월 22일. 그리고 당시 나이가 28살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이제 유망주, 소위 말하는 유망주가 사망한 거죠. 역할이랑 상관이 있나? 자살한 거랑? 그 얘기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것도 루머로 많이 있었어요. 그 역할에 심취하면 정신적 데미지 있는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렇죠. 배우들이. 그리고 히스레저 당연히 또 모르셨겠죠? 너무 당연히. 근데 여기서도 사실 얼굴에 계속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실제 얼굴은 몰라요 어떻게 생긴지. 근데 생각보다 그전 영화들은 저도 이 영화 몇 개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조커만큼 그렇게 막 어두운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밝은 것도 있고 장난이 좀 되고. 근데 일단은 1999년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에서 영화 거의 데뷔를 하고요. 2000년도에 패트리어트 멜 깁슨이 나오는 영화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히스레저라는 사람을 처음 알았는데 2001년 기사 윌리엄. 이 기사 윌리엄 좀 재밌어요. 네. 이게 그 마상 샤워하는데 배경음악이 윌 라큐가 그리고 막 대장장이가 갑옷에다 나이키 그려줘요. 약간 풍자도 있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막 그 기사 할 때 쿵쿵타 이런 식으로 막 중세시대인데. 그리고 이제 2005년대 그림 형제 야고프 그림 역을 맡았고 이제 그림 형제는 또 형제가 맷 데이먼이에요. 형인가 역할로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히스레저라는 이름을 제일 많이 알린 영화인데 이게 2005년도에 이제 브로크백 마운틴. 그거 들어봤어요. 왜죠?
그냥 유명한 영화로 들어는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시고 약간 동성 느낌 나는 거 아니야? 약간이 아니에요. 주제가 동성애죠. 네, 완전 기존이 제가? 네. 그걸 목적으로 만든 영화. 난 들어보기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에 많이 패러디가 된 영화예요, 포스터. 그리고 2008년도에 유작이죠. 이제 다크나이트의 조커 역할. 이분 유작 많던데. 그때 당시 촬영하던 게 9개인가 뭐 그렇더라고요. 예. 대박이네. 오다스급인데요? 오달수는 한참 다자갈 때 돌아가셨는데. 이 영화가 상영했는데 거기 다 내가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천만요정이네, 그 오달수 씨는. 그래서 아까 물어보셨는데, 이제, 조커에 심취해서 이렇게 자살한 게 아니냐, 그런 루머가 다시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 우울증에 관련해서 이제, 공식적인 데이터는 약물을 이제 의사가 처방을 잘못해서 오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공식 발표는 돼 있고요. 자살이 아니네, 그러면? 그렇죠. 예, 저는 사고사? 그렇게 되죠. 우울증 약과 이제 알레르기 약을 한꺼번에 복용을 했대요. 이제 화학 반응이 이게 복용하면서 이제 안 좋아져면서 이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이제 공식적인 발표니까 진실은 뭐 따로 있는데 원래 그래서 잭 니콜슨도 사실 조커 역할을 하고 나서 우울증을 앓았다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약물 위험성 경고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히스레저한테. 왜냐면은 조커가 좀 정신분열적인 느낌이 있어요. 항상 작품에서 그냥 웃다가 막 그냥 미친 놈이니까. 근데 그리고 실제로 6개월 히스레저는 작품을 준비하면서 6개월 동안 방에 처박히면서 이 역할을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조커 역할을.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헐리우드는 확실히 악격을 하고 나면 정신과 진료를 꼭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 됐고 호텔방에서 뭐 일기 쓰고 막 그럴 정도로 뭐 조커 입장에서 일기를 쓰고 했을 정도인데 몰입이 엄청났던 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히스레저 이 젊은 배우죠. 이 28살의 그 젊은 배우가 조커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 잭 니콜슨은 조금 그랬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조커는 이렇게 비난을 했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잭 니콜슨 사과를 했어요. 뭐 잘했다 뭐 이런 식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잭 니콜슨도 이렇게 인정할 정도의 역대급. 원래 이제 다크나이트가 있기 전에는 뭐 조커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잭 니콜슨의 조커였고 이제는 조커 하면은 히스레저가 연기한 조커가 많이 이미지화됐죠 이제는.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그 후로 더 이 다크나이트가 한 영화고 이후로도 더 좋은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배우인데 그래서 조금 안타깝죠. 그 안에서 이제 조커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연기가 정말 좋았죠. 그러면 재료 확인했고 이제 간단한 영화의 본 내용 재료 손질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히어로물은 히어로의 성장보다는 대부분 빌런의 흥망성쇠를 따라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조커의 시작, 조커의 활약, 그리고 조커가 잡히는 단계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 장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나처럼 악명 높은 고담시는 오늘도 난잡한 상황입니다. 매일 밤 범죄 현장이 벌어지고 배트맨을 흉내낸 자경단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설쳐대고 또 여전히 마피아들은 강성하지만 얼마 전 조커라는 새로운 빌런이 등장해서 자신들의 금고에 있는 돈을 모두 빼가죠. 화가 엄청 나있는 마피아들 앞에 대담하게도 조커가 직접 나타나서 자신이 배트맨을 죽여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런 암울한 도시에 마침 구세주처럼 새로운 영웅이 등장합니다. 새로 부임하게 되는 젊은 검사 하비덴트인데요. 위기감을 느낀 마피아들이 회계사를 홍콩으로 도주시키지만 이제 초법적인 활동을 하는 배트맨에 의해서 결국 송환되고 대부분의 마피아가 잡혀갑니다. 이에 고담시의 마피아들은 조커를 정식으로 고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본격적으로 조커가 활약하게 되는 파트입니다. 조커는 배트맨이 자수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경찰을 죽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배트맨을 흉내내던 자경대 남자를 시작으로 검찰청장과 판사까지 살아야 하는 대범함을 보입니다. 고등경감은 시장을 지키는 도중 죽게 되고 배트맨은 딜레마를 겪게 되면서 결국 자살하는 찰나에 배트맨의 존재가 고담시에 꼭 필요하다고 느꼈던 하비덴트가 대신해서 자수하게 됩니다. 조커는 당연하다는 듯이 호송되는 하비덴트를 공격하고 배트맨이 나타나 이를 저지하려 하지만 결정적으로 죽은 줄 알았던 고등경감의 등장으로 겨우 조커를 잡습니다. 하지만 이미 매수되어 있던 경찰들이 레이첼과 하비덴트를 납치하게 되고 배트맨과 고등경감은 각각 한쪽씩을 맡아 구출하러 가지만 레이첼은 구하지 못합니다. 조커는 이 혼란을 틈타서 탈출합니다. 그리고는 한쪽 얼굴이 화상으로 날아가고 약혼자를 잃어서 절망에 빠져있는 하비덴트를 찾아가서
새로운 빌런, 이제 투페이스로 흑화시키는 곳까지를 두 번째 파트로 잡아봤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투페이스가 된 하비덴트가 복수를 위해 뛰어다니고 조커는 각종 테러 활동으로 도시를 패닉에 빠뜨립니다. 도시로부터 도망치는 두 개의 배에 폭발물을 설치한 조커는 인질들에게 서로의 배를 폭파시켜야만 살 수 있다는 지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결국 서로를 끝까지 해치지 못하고 배트맨의 활약으로 조커가 승포됩니다. 하지만 아직 투페이스가 남아있죠. 투페이스는 레이첼의 죽음과 연관된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복수하고 다니는데요. 결국엔 고등 경감의 가족들을 납치하고 인질극을 벌입니다. 그러나 역시 마지막 배트맨의 활약으로 투페이스를 죽이게 되고 아직 하비덴트가 흑화되었음을 모르는 시민들에게 상징성을 주기 위해서 고등 경감은 하비덴트를 영웅으로 추대하며 배트맨은 여전히 그 당시 어둠의 기사로서 존재하고자 도망을 가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You didn't do anything wrong. Because he's the hero Gotham deserves, but not the one it needs right now. So we'll hunt him. Because he can take it. Because he's not our hero. He's a silent guardian, a watchful protector, a dark knight. 네. 그리고 줄거리 설명 잘 들었고요. 근데 인물들 각자 특성이 있고 사실 인물들이 되게 입체적이에요. 한 면으로만 볼 수 없는 면이 되게 많아가지고 인물들의 얘기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좀 그냥 우리 감상면에서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배트맨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좋아요? 가장 현실적이에요, 제 생각했을 때. 싸우는 것도 현실적이고, 전투도 왠지 저렇게 진짜 배트맨이 현실에 있으면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외된 것도 많고, 사실 되게 제일 나오는 영화 중에 제일 약해요. 느낌이. 주인공 중에.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는 아예 크리스찬 베일은 배트맨 이미지가 각인이 돼버렸고, 배트맨 하면 크리스찬 베일이라는 이미지가 각인이 된 상태예요. 그렇죠. 저한테. 배트맨 역대 맡은 배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조지 클루니도 맡았었고, 그렇죠. 뭐 지금이 한 5대 6대 배트맨쯤 되죠. 크리스찬 베일이. 그렇죠. 네, TV 시리즈까지 합치면 더 많고. 근데 저는 히어로 중에서 DC 마블 다 합쳐서 배트맨이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면 얘는 좀 안티 히어로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냥 착하고 정의롭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나름의 고뇌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얘는 범법자고, 그러니까 히어로로서의 고뇌를 가장 잘 나타내면서도 마냥 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가깝다 할까? 가장 보면 본인 자체도 되게 상처를 많은 받은 인간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그렇죠. 있겠지. 네. 그리고 그런 공포증도 있고 뭐지 박쥐공포증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정말 인간다운 거죠. 인간적인 영웅이다? 배트맨이 가장 인간적인 영웅이죠. 그죠. 약간 그래서 배트맨 대 슈퍼맨 영화 나올 당시에 저는 조금 우려했던 게, 내가 이 영화를 볼 때 선입견 없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면 크리스찬 베일이 연기를 너무 잘 했고 배트맨화 잘 시켜놨고 그렇기 때문에 좀 베네플렉도 어울렸어. 생각보다 잘했어. 잘했죠. 제가 최근에 그 다른 팟캐스트에서 히어로물 특집을 좀 듣고 있는데, 네. 그 DC 코믹스가 왜 DC 코믹스인지 아세요? 디스카운트. 좋은 짐작이었지만 전혀 아니고요. 네. 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디텍티브 코믹스예요. 그러니까 배트맨이 약간 탐정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약간 다른 히어로들이랑 다르게 얘는 약간 막 탐정적인 기반으로 해서, 그 당시 이제 탐정물이 한참 유행할 때 디텍티브 코믹스라고 해서 이거의 약자 DC에. DC의 라이벌 되는 코믹스 아시죠? 마블? 최근에 좀 예. 보셨구만. 그 영화 이 모임 하니까 영화에 네. 대한 조금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주워 들으면. 그래서 DC랑 마블이랑 추구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달라요. DC는 좀 그 히어로물인데 되게 고뇌가 많아, 은근히 다. 영웅들이. 근데 이제 반대로 마블은 다 때려부시고 뭐 이런 게 많고. 근데 전 개인적으로 마블을 더 좋아하긴 해요. 왜냐면 좀 어두운 거 별로. 히어로물인데 어두워야 되나 싶었는데, 다크나이트는 어두운데도 사실 좋았죠, 그런 면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다크나이트에서 본 배트맨은 가장 현실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저는. 현실적인 영웅이라고 보면 네. 그냥 어느 정도 그런
따뜻하게 묻어나는 그냥 인간적인으로 좀 넘어갈 수 있긴 한데 사실 그런 배경이 없이 그냥 봤을 때 난 좀 나약하다는 느낌도 그냥 지울 수가 없는. 그러니까 계속 히스레인저한테 끌리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도 배트맨 따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 나오잖아요. 네. 배트맨 이렇게 신드롬처럼. 네. 예, 뭐만 사람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배트맨의 존재감 자체가 뭔가 희미해져 가고 거기서 또 이제 히스레저가 또 뭔가 배트맨이 이렇게 밀고 늘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약간 시원시원한 면이 좀 없어서 개인적으로 아쉽기도 했어요. 제가 왜 현실적이라고 하냐면은 이제 기존의 배트 영화는 박쥐가 많이 나와요. 이게 박쥐가 주변에 둘러다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 기존의 배트맨 작품. 근데 여기서는 왜 박쥐를 두를 수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다크나이트에서 나오진 않지만 무슨 장치 같은 걸 쓰잖아요. 이제 은신하기 위해서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이제 뭐 주파수 이제 핸드폰을 이용해서 이제 위치를 탐색하고 뭐 이런 게 조금 현실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 탄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히어로 중에서도 똑같이 돈 많은 아이언맨 캐릭터가 있는데 아이언맨은 좀 더 개그나 코미디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냥 돈 많은 재수없는 놈 이런 느낌인데 반해서 이제 브루스 웨인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다크한 면도 있으면서 정직하고 네. 뭐 그런 게 있죠. 여러 가지 면이 있죠. 정말 그 배트맨을 9가지로 막 나눠놓은 9가지 버전으로 나눠놓은 게 있는데 뭐 그것도 보니까 되게 확실히 복합적인 캐릭터다. 근데 참 배트맨은 그런 거에서 봤을 때 굉장히 진짜 히어로 중에서도 맞아요. 멋있는 편이고 돈도 많으면서 얘는 심지어 그냥 완전히 돈빨이 아니라 배트맨 비긴즈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의 그냥 기본적인 역량이 있는 히어로인 거죠. 그래서 근데 배트맨 설정을 보면은 그 능력치가 보면은 그런데 인간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렇게 근력이라든지 초인적인 이런 게. 인간이죠. 네. 무술을 익히고 있는 숫자도 보면 엄청나고 그런 게 있고 배트맨이라는 사람이 DC를 거의 영웅이 가장 대표하는 영웅이라 볼 수 있어요. 슈퍼맨과 더불어서. 그래서 마블의 어벤져스가 흥행을 하자 이제 DC 쪽에서는 조금 부랴부랴 만들었죠. 배트맨 슈퍼맨을 일찌감치 승부를 던진 거죠. 왜냐면 가장 흥행할 수 있는 두 아이템을 합쳐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좀 그것도 너무 급했던 게 티가 나는 게 배트맨 대 슈퍼맨을 찍고 저스티스 리그의 시작은 또 따로 찍었어야 되는데 그 영화가 합쳐져갖고 약간 짬뽕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저스티스 리그를 맞아. 벌써 막 이렇게 인트로를 띄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블은 몇십 년부터 오랫동안 던져온 떡밥을 얘는 영화 하나로 떡밥을 던지려니 이제 급한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DC보다는 마블이 조금 한 수 위이긴 하죠. 상업적으로는 확실히 배트맨은 원래 인간적인 컨셉이다. 전 시리즈 인간적인데 이게 인간적이라는 게 정말 따뜻하다는 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정말 예를 들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신들이 인간적이다 할 때 그 인간적인 거 있죠. 그러니까 나름의 고뇌도 있고 막 질투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권력욕도 나름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배트맨에 대해서? 형총 아까 말했잖아 나약해 보인다고. 그러니까 이게 힘이 세고 이렇게 나약한 게 아니라 갈팡질팡하는. 그러니까 그게 인간적이란 그러니까 거죠. 인간적인데 우리가 영웅한테 기대하는 거를 갈팡질팡한 영웅을 기대하지 않는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원래 시리즈물을 본 게 아니라 이 딱 다크나이트만 자체적으로 봤을 때 강한 악당이 있으면 강한 영웅이 있고 그걸 대응해주길 바라는 거지. 이따가 또 얘기할 게 히스레저가 약간 인질극처럼 벌이잖아요. 네. 배트맨이 네가 자수하면 내가 이거 안 할게. 네. 네가 자수하기 전까지 사람을 계속 죽일 거야. 이랬을 때 정말 우리가 그냥 배트맨 빨리 자수해. 히스레저가 사람 또 죽인단 말이야. 히스레저 좋고 조커가 자꾸 죽인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나름의 그냥 저희를 조커를 없애주세요 배트맨님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배트맨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영웅에 대한 기대감. 근데 사실 그 영웅이 다른 사람의 영웅을 모방한다는 것 자체가 영웅의 약간 권위가 나이려가면서 영웅적인 모습 전체적으로 좀 약해져서 그런 면에서 좀 답답하긴 했어요. 끝까지 마지막 동전맨 나오는 것까지 해서 계속. 그게 저는 이런 점이 현실적이라고 느끼는 편이고요. 인간적이라고 오프님 이런 걸 보고 인간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히어로면은 뭔가 구하고 끝나야 될 것 같은 공식이 있잖아. 그 말한 대로 도와주세요 했을 때 근데 다크나이트는 짤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막 죽이잖아. 얘도. 그러니까 배트맨이 가지는 가장 큰 딜레마가 그런 거죠. 얘는 기본적으로 범법자예요. 그러니까 얘가 저지르는 이 방범 활동 자체가 다 범법인 거죠. 그래서 다크나이트라는. 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얘를 마냥 응원하기도 그렇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걸 제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부하 직원이 와서 얘가 배트맨인 거 알았잖아요. 혼자. 그래서 얘를 협박하려고 그런 거야. 모건 프리만한테 가서 나 이거 아는데 나 내 계좌로 $10,000,000씩 붙여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모건 프리만이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네 말에 따르면 네 상사가 밤에 범죄자들을 때려눕히는 무법자인데 걔를 협박하겠다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협박이 안 통한다는 것 자체가 얘가 애초에 좀 무법자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존재 자체가 약간 딜레마인 거예요. 사실은 경찰이 떴잖아요. 그 배트맨을. 그러니까 그 당시엔 정말 필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얘를 허용하면 그럼 어디까지 허용해 줄 것인가? 이런 딜레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정의는 철저하게 자기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얘가 예를 들어 조커를 잡는 그것도 사실 심각한 개인 정보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견제되지 않는 힘으로 사용될 때 이거는 진짜 훨씬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힘인데, 그러니까 딱 자기 얘는 정의에 대한 판단이 그냥 자기야.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걸. 근데 그 판단 자체도 되게 모호했어요. 그죠? 그쵸. 배트맨이 자기 의지로 뭔가 하는 것 같은 모습에 딱히 그러니까 자기 정의감으로서의 뭔가 하는 느낌이 약간 약해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아니, 이런 내용은 되게 많잖아요. 그냥 소설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이렇거든. 모든 이름이 이렇게 갈팡질팡해. 근데 히어로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는 그 히어로물에도 이런 인물을 넣어서 이걸 네. 우리가 히어로물이라고 다가갔을 때야도 이런 고뇌를 그대로 느껴야 되나? 그러니까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건 좋지, 원래 좋긴 한데 우리가 히어로물이라고 했을 때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즘 철학적인 것들이 많이 섞여 있는데, 그냥 내가 생각했던 100년 만에 보는 히어로물을 봤을 때 이런 소설에서 맨날 보는 그냥 이런 인물인데 히어로물의 그런 통쾌함은 없네?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참 유행하고 있는 원펀맨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원펀맨 보면은 그냥 주인공이 한 방에 다 죽이시고. 아무 이유도 없이 제일 세면서 얘는 되게 크게 뭐 정의에 대한 생각도 없어. 그냥 취미로 하는 거야 이걸. 취미가 히어로인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렇게 다크나이트를 만들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DC의 영화들이 다 이런 식의 패턴으로 가요. 생각하게끔 자꾸. 맨 오브 스테이도 되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슈퍼맨으로서. 한간의 평가가 있어. 크리스토퍼 놀란이 다 망쳐놨다. 왜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이렇게 그 안에 심오함을 넣어가지고 다른 그 감독들이 그래서 다 망했다 이거야. 다 그 크리스토퍼 놀란처럼 다크나이트처럼 만들려다가 망했다 이거죠. 왜냐면 너무 잘 만들었으니까. 소설도 판타지나 이런 걸 보는 이유는 어느 정도 현실에서 벗어나서 내가 구원의 느낌을 갖고 새로운 희열을 느끼고자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소설을 볼 때도, 무대를 볼 때도 막상 그런 개운함이 있을 때, 이건 나한테 그런 류는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화려한 액션물은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무슨 막 작가나 이 감독의 명성이나 보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뭐 시리즈로 맥락으로서 이해하고 이런 놈으로서의 배트맨을 보면 모르겠는데, 그냥 배트맨 봤을 때는 내가 만화로서의 봤던 배트맨 있잖아요. 그런 느낌과 좀 다른 느낌? 그러니까 뭐 좋고 나쁜 거 아니라 기대했던 배트맨 시리즈와는 다른 느낌을 받아서 왜 조커가 주목받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배트맨은 나치도 조커를 어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커가 엄청 뛰어나서 주목받은 것보다 배트맨이 자리를 낮춰가지고 조커가 주목받을 수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어쨌든 히어로물은 빌런이 만든다고 생각해요. 히어로가 갖고 있는 건 이미 다 팔아먹었어. 아니면 새로운 히어로가 나오면 그 히어로를 소개하고 띄우기 위해서 한 편 정도는 소모할 수 있는데, 배트맨이나 슈퍼맨이나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영웅들은 이미 이미지 소모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얘가 또 똑같은 형식으로 뭘 해결해봤자 재미가 없어. 이미 얘는 어쨌든 우리가 결말을 알잖아요. 어쨌든 지진 않겠지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빌런이 세면 셀수록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고 재미를 주고 흥미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배트맨이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매력, 그거에 부딪히는 상응하는 캐릭터, 이게 굉장히 영화인데, 그 조커는 충분히 그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가장 조커가 대표적인 배트맨의 빌런으로 보고 최대의 적이죠 사실. 그 이제 라이즈에 나왔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 안 나와서 히스레저가의 사망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라이즈는 아무래도 그 배트맨 비긴즈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조커 얘기해볼까요 그러면? 히스레저 조커 저는 솔직히 잭 니콜슨 조커보다 히스레저 조커가 더 좋아요. 저는 잭 니콜슨의 조커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릴 때 봤어. 어릴 때 봤죠. 한참 우리 초등학교 때 가가지고. 근데 나는 최욱 작가님 죄송한데 약간 광대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잭 니콜슨의 조커는. 그리고 실제 조커라는 이미지가 트럼프에 보면 광대처럼 막 이렇게
그게 나는 이 이미지가 그게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히스레저가 한 조커는 다른 형식의 조커를 보여준 거냐. 광대가 아닌 미치광이를 보여준 거잖아. 그래서 인상이 깊었고 워낙 또 명대사도 많이 남겼고. 명대사 뭐 있는데? Why so serious? 왜 이렇게 심각하냐고? 나도 너무 좋은데? 아, 그래요? 뭐, 저는 제 왓챠 보면은, 왓챠 프로필 사진 그거예요. 맞아. 왓챠 프로필 사진 밑에 이렇게 그 대사가 적혀 있는데, 잘하는 거는 공짜로 해주면 안 된다. 어느 장면이 나는지 기억 안 나죠? 걔가 처음에 이제 마피아 보스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맞아. 와가지고, 맞아. 제가 차라리 배트맨 잡아줄 테니까, 돈 반대 나라니까 너는 솔직히 그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왜 그 돈 달라고 하냐. 제가 잘하는 거는 공짜로 해주면 안 돼. 그게 명대사라고 생각해요? 어떤 없지 않아요? 멋있잖아. 네. 그 멋있어요? 이유가 어딨어, 멋있으면. 저는 아까 말했던 왜 그걸 처음에 면도칼을, 면도칼이 아니라 칼을 이렇게 협박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 용기가 너무 그냥 조커 그 자체였어. 입맛 다시면. 아빠가 말했지,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 넌 왜 이렇게 심각하니? 그러면서 이제 찢었다고. 근데 그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나 그게 너무 보면 아직도 소름이 돋아. 그리고 막 중간에 감옥에 갇혀서도 그 여유 있잖아요. 박수 치는 거. 박수 치잖아. 그 장면도 너무 좋았고. 여기 잘리겠다. 왜요? 오토바이 소리 너무 크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항상 이상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냥 최고? 개인적으로 내 인생 악역 중 최고였던 것 같아요. 영화 중에서. 정말 악역 하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명 될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21세기 악역 보면은 아까 말했던 게리 올드만, 레옹에서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했던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하비에르 바르뎀, 정말 인상 깊은 거. 안소니 호킨스, 양들의 침묵에서 한니발 렉터, 그리고 뭐 조커, 한 이 정도 4명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호불호, 개인의 취향이죠. 다 모르죠. 그거 한니발은 알 것 같은데. 그냥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근데 그거 보다 껐어.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왜? 그만큼 악역이 그만큼 소름 끼쳐서. 답 없는 미친놈이. 근데 조커는 약간의 옛날에 만화에 대한 이미지인지 모르겠는데 그 우스꽝스러우면서 미친짓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연기가 됐어요. 기본에 저 만화라든지 영화에서. 여기서는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 그냥 나쁜 짓만 하지. 조커로서의 그 광대 같은 우스꽝스러움을 보여주진 않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는 네네. 웃은 면을 이 영화에서 얼굴에서밖에 표현 안 해요. 웃는 얼굴 이게 입을 찢은 게 심각해서 웃으라고 찢은 거잖아. 이렇게 입술을 크게 이렇게 그리면서 웃는 얼굴이 되잖아요. 보고 있으면은 그거 외에는 웃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것도 그러니까 아까 화장 얘기한 게 화장을 되게 더럽게 한 그것도 일부러 약간 좀 웃기고 희화화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추잡스러운 느낌 일부러 하려고 막 이렇게 어거지로 비비고 문지르던 화장? 웃는 장면? 웃는? 그러니까 광대로서의 느낌은 여기서는 안 되죠. 좋고 우리가 나는 좋고 광대로서의 느낌은 광대의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렇게 없고. 한 장면 정도 생각나긴 하는데. 어떤 장면 생각나세요? 병원 폭발로 나올 때, 이거? 네, 막 자기 기계가 안 되니까 막 흔들다가 터지는 거에 자기가 깜짝 놀라고 이런 거. 저도 그 장면을 꼭 만약에 명장면을 꼽으라면 그 장면을 뽑을 수 있는데 저는 제일 센세이션 했던 게 그 조커라는 캐릭터가 대낮에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너무 이슈적인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기존의 배트맨 영화는 다 밤에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무 이 영화가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야. 이질감이 느껴지다 못해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그 폭발 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루머도 있고 말도 많은데 그거 일부러 늦게 지연시켰다고 해요. 그게 사고가 아니라. 그럼 애드립이에요? 근데 그 연기는 애드립. 하지만 그 지연은 일부러 연출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진짜 폭탄 사용해서 터뜨린 거라서 화목하게 촬영할 수가 없는 거야. 시리즈 그 CD 같은 게 아니라? 그쵸. CG 안 써요, 잘. 네. 그리고 CG가 의외로 터지는 것만큼 비싸요. 아, 진짜요? 타기 나름이지만. 근데 이제 노가다가 있죠, 이거는. 터트리면은 사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좀 걸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멋있게 딱 누르잖아요, 스위치를. 근데 안 터지니까 그 표정이 있잖아. 이게. 이미 캐릭터가 너무 심취했으니까. 그냥 나는, 진짜 조커 그 자체였어. 그것도. 막 누르다가 딱 이렇게 고장난다고 막 누르는데 뻥 터지니까 놀란 다음에 막 뛰어가거든요, 중간에. 이제 그 연기는 애드립이었고,
원래 늦게 터트리는 거는 정말로 늦게 터트리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둘 다 약간 조커 그 자체라고 했는데 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원래 있던 조커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쵸. 이 히스에서 연기한 조커가 자체인지 다른 느낌인지가 다르잖아요. 네, 저는 그렇죠. 저는 생각했던 조커랑 달라서 그러니까 얘가 연기를 잘하고 정말 소름 돋게 나쁜 놈 같은 느낌은 들었는데 조커 자체가 히스레저랑 동일시는 잘 안 됐어. 내가 약간 새로운 캐릭터는 느낌 못 받았어요. 또 새로운 캐릭터들이 내가 아는 조커와 일치된다는 느낌은 다른 거예요. 하비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하비덴트 어떻게 보셨는데? 투페이스죠, 하비덴트가 아니라. 네, 하비덴트가 투페이스가 되는 과정 자체도 사실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흐름인데, 뭐, 전 하비덴트가 그렇게 판단하게 된 거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조커가 하비덴트를 만들었지만, 일리가 있거든, 사실. 자기는 그냥 미친 개고, 미친 개는 지나가는 차를 따라가는 거고, 그걸 가르친 사람들이 있는 거고, 하비덴트가 실제로 단죄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원래 다크나이트 반대되는 인물이잖아요. 계속 하얀 느낌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죠. 검사고. 그죠. 검사였다가, 백기사였다가, 결국 타락을 하는 게. 네. 영화가 결국에는 하비덴트가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네. 조커가 승리하는 게 되는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 그죠. 인물이죠. 얘가 근데 레이첼을 그렇게 자기가 급격히 변화할 정도로 네. 사랑한 것 같아요? 그죠. 영화 내에서? 약혼자잖아요. 약혼자가 죽었다 그렇게 막 모든 걸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막 빡치는 상황인가요? 아니, 그러면 약혼자 죽으면 화빵 안 치세요? 아니, 둘이 그렇게 막 그 러블리한 생각이 별로 안 들었거든요? 레이첼이 안 이뻐서 그랬나? 그런 거 좀 있어. 그 레이첼이 배트민들하고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얘 하비텐트랑도 있을 때 근데 하비덴트는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계속 하비텐트도 약간 의심스럽게 약간 견제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그렇게 막 뜨겁게 둘이 느껴지지 않았거든. 하비텐트랑 뜨거운 애정씬이 없어서. 그렇죠. 둘이 같이 있는 것도 많지 않고. 근데 이게 키스씬 한 번 나오나? 그럴걸? 그죠. 나는 편지 내용을 읽기 전까지는 레이첼 마음에 몰랐어요. 그 편지를 읽어주기 전까지는 나는 얘가 계속 배트맨 편인 줄 알았어. 배트맨이 더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진한 느낌이 별로 안 들었는데 그 폭탄에서 약간 그 방송식으로 막 틀어주잖아. 그 영화 자체로 봤을 때. 그래서 저때 좀 짠하다 생각 들고 구했을 때도 그 분노가 이렇게 막 사방에 퍼질 정도로 그렇게 레이첼에 대한 사랑이 컸나? 약간 오버한 느낌도 조금 들어요. 모든 걸 잃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결혼했다가 막 가족까지 다 잃은 사람보다 더 심하게 약간 폭주한 느낌? 그래가지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생각 들었어. 100% 사랑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배트맨이랑 왔다 갔다 하다가 그나마 겨우 고른 느낌인데 저렇게 폭주하네? 막 고드는 아들까지 납치당하고 마누라 막 다 그런 상황이면은 좀 더 해야 되는데 쟤 약간 오버하는 느낌 조금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페이스. 그냥 뭐 나는 내가 그 상황이면 나도 미칠 것 같긴 해. 근데 그 총구가 어디로 가냐의 문제인 건데. 죽으러 가느냐 아니냐인데. 그냥 이해는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동전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게 얘가 그 전까지는 되게 긍정적이고 그 양면이 같은 앞면이. 그러니까 사실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하던 사람이었던 반면에 이게 정말 의미심장하게 동전 한쪽 면이 타버리면서 뒷면이 생기는. 그죠. 뒷면이 생기면서 그냥 이제 진짜 운명을 맡기기 시작한 거야 아무데나.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적인 변화라던가 그 소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인간의 그냥 정말 양면 흑기사 백기사를 다 보여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배트맨이 선이고 그 조커가 악이면 중간에 회색 느낌 이렇게 약간 그런 것도 있으면서 굳이 매치하자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왔다 갔다 다 하니까. 그러니까 뭐 만화에서 같은데 보면 투페이스가 마냥 막 나쁜 느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역이긴 맞아. 근데 은근히 상호 협력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게임 같은 것도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식물 다루는 빌런이 있어요. 또 배트맨에서 걔를 잡기 위해서 뭐 투페이스랑 뭐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잠깐 있더라고. 또 보면은 그러니까 특이한 케이스긴 하죠. 오히려 걔가 중간자라고 하시는데 원래는 이제 하비덴트가 굉장히 밝은 백기사고 조커가 악이고 다크나이트인 배트맨이 오히려 중간자죠. 얘는 범법자와의 경계선에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나중에. 키우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비덴트가 더 필요하다고 배트맨은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얘가 타락하면서 얘가 오히려 중간적 위치로 가버리고, 그리고 얘 하지만 반쪽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얼굴 반쪽이 남아있듯이. 그러니까 얘가 죽었을 때 이제 고등경감은 얘가 그런 백기사의 대표성을 띄워야 된다고 생각해서 얘의 죽음을 포장하고 얼굴을 이제 반대쪽으로 돌려주는 장면이 있죠. 근데 되게 인상 깊은 게 이거를 뭔가 계속 고든이랑 계속 배트맨이랑 만들자는 느낌으로 가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상징적 의미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정의사도 원래 착하고 원래 뭐 이런 걸 넘어서 주변 사람들이 뭔가 그러니까 이미지 조작해서 만드는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막 선거할 때도 저 사람 당선시키려고 막 옆에서 만드는 느낌. 그래가지고 그렇게 접근한 것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예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100% 뭔가 자발적으로 내 신념으로 해서 착한 짓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백기사가 되는 느낌도 있는데 결국 막 스포트라이트 터지고 언론에서 막 포장해주고 그걸 이렇게 조장해가는 느낌?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그 원래는 다음에 이제 투페이스가 완성이 되고 영화가 종료를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제 뒤에 부분에 끼워서 넣었는데 그런 거 치고는 마무리가 잘 됐다라는 평이 있어요. 너무 빨리 죽어서 좀 아쉽기도 해. 그러니까 얘는 대놓고 입체적인 짓을 할 수 있거든. 대놓고 이중, 그리고 막 다중인격이라 하기가 편하거든요. 뭐 하다가 너 아까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러면 다중인격인데? 이렇게 하면 편한 것처럼 얘도 상과 악이 이렇게 있으면 뭐 해도 편하거든 사실. 그래서 원짓을 해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빨리 죽어서 좀 아깝다. 확실히 활용도가 높은 캐릭터긴 한데 좀 빨리 죽긴 했네요. 확실히. 근데 어차피 3부에는 더 좀 센 빌런이 예약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동전 얘기할 때 앞면만 있는데 사고가 딱 인위적으로 뒷면이 생기는 동전이 그죠.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맞아요. 그 되게 어두운 면이 생긴 거잖아. 그리고 그것도 좋았어요. 그림자는 내가 될 테니 넌 빛이 되라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좋았고. 그러니까 투페이스 이제 정확히는 하비덴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던 것 같죠. 영화에서는. 하비덴트의 그냥 이런 닉네임 같은 게 투페이스예요? 악역이 되면 이제 얼굴이 반으로 네. 갈라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투페이스라는 빌런이 탄생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영화에도 그렇게 나와요? 예. 영화에는 투페이스라고 이름 부르진 않아요. 그쵸. 예. 아니, 도중에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그 검사가 이제 별명이 경찰 내에서 별명이 투페이스였어요. 얘가 감사 같은 거 할 때 성격이 너무 바뀐다 이래가지고. 근데 얘가 이제 실제로 사고 이렇게 되니까 고등경감이 병원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비난하면서 나 이제 진짜 그렇게 됐네 이러면서. 근데 이게 부를 이름이 뭔지 몰라가지고. 투페이스라는 빌런이고 그 중에 빌런 여러 개 있지만 가장 그래도 많이 알고들 있는 빌런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실제 요리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뭐 전체적인 감상이랑 인상 깊었던 장면 일단 얘기하고 되게 철학적인 주제가 많잖아요. 네. 그죠? 선택, 철학적인 주제가 많은데 우선 간단히 그냥 선택에서 나라면 무슨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거 하나 간단히 해보고 그 약간 아까 말씀하신 배트맨도 자체가 범법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정의, 뭔가 선한 것이라고 하는 걸 행하는데 그거에 따르는 희생과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또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해줘도 되나? 희생? 그 사실 배트맨이 이제 뭐 이것저것 사고 치는 것도 사고 치는 건데 그거 조커가 또 자수해라 그럼 내가 이거 안 할게 이랬을 때 자수할 거냐고? 자수할 거냐? 이것부터 해야 하나 이게 선택인데 그러면 얘기 편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부터 전체적인 감상 먼저 간단히 할까요? 전체적인 감상은 짱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제가 히어로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정말 취향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저는 히어로물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아까 비슷한 표현을 했는데 그냥 다른 새로운 영화를 하나 본 것 같아요. 새로운 장르. 배트맨이 아닌 진짜 다크나이트라는 새로운 영화를 본 느낌이었죠. 저도 막상 액션 이런 거 잘 안 좋아하는데 신세계를 볼 때는 생각했었어. 신세계? 신세계가 사실 영화? 예, 영화에서 액션 뭐 조폭 영화 같아서 안 보려고 그랬는데 뭐 선과 악의 경계 뭐 이런 얘기를 막 들었을 때 네. 철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좀 재밌었다 기억이 있거든요. 원래 아예 그렇게 보면 한국 게임도 그렇고 그렇게 철학적으로 보고 보면은 재밌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일부러
그런 영화 이런 영화인지 모르고 이렇게 막 생각거리 많은 영화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 액션 영화에 집중하려고 액션 안경 끼고 보자 이런 식으로 봤는데 그 안경 밖에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거 저 던지는 화두나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그 의미에서 좀 다른 걸 본 느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팁 같은 거나 노하우 같은 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놀라는 감독 영화 볼 때 절대 편한 마음으로 안 봅니다. 아예 이렇게 생각하고 봤어야 되는데 책 볼 그러니까, 때도 판타지 보면서 편한 줄 알았는데 뭐 어두우면 막 힘들어. 괜히 막 생각할 거리 없는 책 보면 생각하려고 노력하면은 책 다 버리거든. 네네, 맞아요. 또 생각할 거리는 생각하면서 봐야 돼. 그래서 이날 생각하지 않아야지 하고서 즐기려고 봤어. 어벤져스 보는 마음으로 보려고 했는데 어벤져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더라서 툭툭 되게 던지는 게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다른 걸 얻은 느낌? 그리고 워낙 유명하니까 재밌다 떠나서 네. 아예 처음부터 다음에 볼 때는 이런 정의에 대한 고민,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봤으면 굉장히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좋았겠다. 약간 이번은 네. 액션 안경 끼고 보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액션이 거의 없는 영화를 액션을 보고 했으니 약간 그런 면에서 내가 생각했던 영웅이 아니네 이거랑 생각했고 또 일단 얘기할 거는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우리 영화 얘기할 때 많이 나눠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뭐 인상 깊었던 장면 자연스럽게 가장 좋았던 거 엄청 좋아하니까 두 분 다 네. 되게 임팩트 있는 거 한두 가지만 얘기해보고 최대한 덕심을 누르고. 근데 뭐 오프닝 이런 거는 워낙 유명하니까. 오프닝이라든지 그 모토바이 블리신 이런 거. 네, 그런 거 좀 제외하고 저는 전복 네. 트럭 전복신 같은 거 빼고 네. 멋있는데 너무 하나 뽑기가 너무 힘들지만 저는 그 배에서 그렇죠. 네, 사람들 선택할 때 그 범죄자의 선택. 인상 깊었어요. 그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는 민간인의 선택. 그러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민간인이 누르자 하다가도 막상 주어졌을 때 그거를 망설일 줄 아는. 마지막 인간 내면에 숨어 있는 최소한의 양심. 그 배에서 안 눌렀을 때 둘 다 안 죽는 결론이었고 네. 결국 이제 조커가 보여주고 싶은 거는 네. 인간 누구는 다 악하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배트맨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그때 유일하게 조커가 당황해요. 안 죽었을 때 아무도 그렇죠. 당황해요. 그럼 어떻게든 다 죽었던 거야? 아무도 안 죽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조커가 그게 안 터지면 자기가 직접 누르려고 했는데 그걸 배트맨이 막은 거죠. 나 그때 이 생각했는데 이게 그 남자 여자 배트맨 찾으러 갈 때 조커 거짓말 하잖아요. 네. 여자 있는 위치 알려주고 거기 남자가 놓여져 있고 네네. 상황이잖아. 그래서 나는 결국 자기의 그거다. 네가 누르면 네 배가 터질걸? 이런 그럴 수도 있겠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바꾼 거 생각하면서 결국 네 배가 터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결국 안 누르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 배가 터지지 않을까 생각했어. 딱 누르면서 너네 배가 터지는. 근데 그건 아니더라고. 그 안에서 배 안에서 서로 고뇌와 갈등이었는데 둘 다 알리바이가 성립이 된다는 게 신기한 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은 쟤는 범죄자잖아. 죽여도 된다라는 알리바이가 성립되고 알리바이 그러니까 그 당위성 그쵸. 네. 근데 반면에 범죄자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래 범법자인데 왜 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게 되는 거죠. 서로 죽여도 상관이 없는 입장인 거죠, 사람상. 근데 그걸 이겨내고 인간은 서로에게 존중을 하고 생명의 고귀함을 존중한 거죠, 서로에게. 내재돼 있다. 네. 인간은 참 합리화도 잘하고 포장도 잘하고 아무튼 그 장면이 그래서 인상 깊을 만도 하죠. 네. 그런 장면이 되게 무거운 거야.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되게 굉장히 철학적인 느낌. 그래서 근데 그거만큼 인간이라는 거에 대한 고뇌를 되게 원초적이잖아.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내가 살려면 남을 죽여야 된다. 가장 이런 기초적인 건데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사장님은 다른 거 있어요? 저는 아까 연장에서 아까 조금 표정을 입고랑 처음에 투페이스가 이제 복수하러 돼서 복수하러 가는데 이제 처음으로 죽이는 장면이었나? 그때 차 안에서 이제 총을 겨누고 있어 이제 뭐 너의 운을 시험하지 하면서 총들을 던져요. 근데 딱 앞이 나와서 운이 좀 살았구나 했는데 갑자기 더 던져. 딱 했는데 뒷면이 나왔을 때 운전수는 뭐 운이 없네. 그래서 운전수 쏴 죽이거든. 그게 너무 신박한 거야. 갑자기. 나는 그럼 진짜 살려줘. 왜냐면은 투페이스라는 인물이 살려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든 죽이잖아. 그러게. 맞아요. 그때도 그냥 정말 그냥 말 잘 지키나 했는데. 어떤 장면 좋으셨어요? 저는 편지 태우는 거. 항상 되게 의외의 장면. 네.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서 되게 우리가
모든 걸 알 필요 없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거기서도 배트맨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죠? 맞네. 어차피 제일을 위해. 앞으로 얘는 뭔가를 해나가야 될 사람이고 집사 입장에서는 네. 자기가 아끼는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네. 굳이 진실만에게 네. 모든 걸 딱 진실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그죠. 느낌도 살리면서 나는 레이첼이 끝까지 알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 이제 입장에서는 투페이스도 죽은 입장에서 그래서 레이첼도 네. 좋고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정말 투페이스를 레이첼이 투페이스 택할 거라 생각 못했거든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랑한다는 느낌이 안 들었으니까 나는 그 투페이스도 오버했네 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까지 딱 했는데 이게 레이첼이 배트맨을 되게 보좌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또 아닌 거에서 충격과 집사의 빠른 판단력 네. 빠르게 태워버리는 거 알려주지 않고 그래서 봤으면 또 어떻게 했을지 몰라 진짜. 그래서 그게 인상 깊었고 어떻게 보면 근데 레이첼이 마음이 변한 거 알려주면 맞아. 배트맨이 더 빨리 치유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사랑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집사의 선택은 이렇구나. 오늘도 모두 인상이 깊었어. 그렇습니다. 오늘 배 얘기 한번 이제 자세히 네. 토론 넘어가서 네. 배에서의 버튼 누르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버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못 누를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떤 결정이든 랩이든 나이든 뭐든 그냥 근데 진짜 이게 몰입이 안 되는 게 난 죽을 위기를 겪어보질 못해가지고 그죠. 감정이입이 안 막상 돼. 닥쳤을 때는 다를 수도 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사실 그냥 진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자기 생명을 살리는 대신에 누군가를 죽였다는 죄책감은 평생 갖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거 고통을 모르겠고 아직. 근데 나는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 누울 것 같아. 나 살고자. 책에서 본 게 내 새끼손가락이 절단되는 거랑 저 멀리 중국에서 네. 몇만 명이 죽어. 네. 그 둘 중에서 고르라 그러면 네. 어느 걸 고르겠냐. 근데 멀리서 몇만 명이 죽는데 우리 항상 뉴스로 접하잖아요. 네. 무슨 지진 나고 네. 뭐하고 사실 와닿지 않잖아. 맞아. 근데 사실 내 손가락은 절대적으로 비교하면 네. 하찮은 건데 아파. 그게 내 눈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막 전에 한번 고민한 적 있어. 책 보다가. 그게 아마 정의는 무엇인가 할 거예요. 그렇죠. 정의란 무엇인가 처음 부분은 계속 딜레마에 빠뜨리죠. 고민을 엄청 했는데 난 그래도 내 손가락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쓰나미고 뭐 고생을 하고 네. 그런 게 있지만 좋겠다는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버튼을 눌러야 된다면 네. 가장 나약하지만 끝까지 그냥 안 눌렀을 것 같아요. 그냥 누르는 거 안 누르는 거야 다른 사람이 눌러줬으면 좋겠다는 게 방치. 거기서도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잖아. 이제 책임을 피는 거야. 네. 책임이 피지. 얘가 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죽으면 어차피 난 죽은 이후의 세계를 안 믿으니까 죽으면 그냥 끝이고 에이 모르겠다 죽으면 끝이고 살아도 내가 안 누른 거니까 내 마음 편하고 이게 사실 가장 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조커의 작전이 좀 그런 면에서 실패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얘는 인간의 악한 면을 끄집어내고 싶어했던 거잖아요. 사실. 그치. 근데 이거를 안 돌리는 것 자체도 그 사람들의 나약하고 악한 면인 거야 사실. 회피하고 싶고 그죠. 정가하고 싶고. 결국 대표들이 그쵸. 불긴 들였는데 둘 다 네. 놓잖아. 그렇죠.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또 어떻게 보면 위기의 상황에서 네. 가장 좋은 판단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들어요 저는. 그래서 나 살기 위해 누구를 죽인다? 생각보다 큰 도덕적 괴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되게 굉장히 편견에 우리가 막 휩싸이게 만드는 게 주황색 죄수들이 있는데 네. 맞아. 거기서 뭔가 그 덩치 큰 애가 네. 하긴 당연히 터뜨릴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와서 빨리 가져와 죽여버릴 네. 거야 이런 느낌을 갔을 때 네. 엄청 멋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편견에 어느 정도 사로잡혀 있던 것들 네. 그것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죄인들이 나는 죄인이 아닐 거 이미 회개한 사람 같아 보였어 되게. 그러니까 죄값을 우리는 치러다 죽음으로라도 우린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달게 죽겠다 이런 느낌 약간 있었거든요 저는 봤을 때. 그리고 너무 내가 이렇게 희극적으로 생각한 거고 주관적인 너무 밝게 생각한 거야 사실. 그럴 리가 없어. 나머지 애들 아마 줬으면 돌릴 애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요. 지금 우린 범법자인데 뭐 이러면 그 말도 되게 정말 그 법을 어긴 사람이면 뭐 더 이상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있으라고 하면 또 답이 없지. 작전이 그렇게 근데 그렇게 상황을 꾸며놨다는 거 자체가 난 되게 재밌던 거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큰 줄기로 보면은 세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을 보는 게 이제 그거죠. 저는 배랑 레이첼 둘 다 또 기로에 사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하니까 되게 영화가 이 배 씬 하나만으로도 클라이막스를 올라야 되는데 다음에 더한 게 나오잖아 이제 개인적인 게 나와버리니 거기다 이제 그 투페이스가 결국 이제 착하게 살 거냐 나쁘게 살 거냐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결국 뭐 하는 거 보면 선택의 기록에서 던지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배트맨이라면 잘 살 것 같아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역시 안 할 것 같아요. 사실 수많은 요즘 인지극들 IS 이런 게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IS 같은 거 돈 주면 살려줄게라고 해서 돈을 정말 줄 거냐, 원하는 대로 걔네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거냐, 아니면 나쁘게 보면 약간 버릇 나빠진다고 어떻게 걔네를 처치해야지 그걸 다 받아줄 수 있냐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희생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배트맨이 자수를 하면 아마도 악이 판을 칠 텐데 그러면 그 소를 희생해서 그런 대를 막을 거냐 위할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희생론 누굴 위해 누굴 희생한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근데 우린 희생 속에 살고 있으니 누군가 희생 속에 살고 있으니 참 모를 것 같다. 나도. 근데 저는 자수 안 할 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엔. 끝까지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내가 잡게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니, 너무 그래 나는 너무 아니야 이기적인 거야 결국 그것도. 그러니까 거기서 고담 시민들이 되게 우매한 군중으로 묘사되긴 하는데 사실 걔는 대단히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배트맨 자체도 범법자일 뿐더러 배트맨이 등장이 결코 악을 잠재우지 못했잖아요. 계속 되게 계속 오히려 빌런들의 탄생이 배트맨과 연관됐다는 얘기도 많고. 히스레저가 되게 그런 의미 있는 말 하잖아요. 네가 그런 잔챙이들 다 잡아놓으니까 이게 더 골아가지고 더 큰 일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결국 악을 없애는 게 아니다. 네가 진정한 악이다라는 식으로 던지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딘가 결국 쓰레기는 생기잖아. 아무리 쓰레기통을 없애도 쓰레기는 결국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근데 가끔씩 청소하는 걸 이제 쓰레기통이 있으면 지저분해 보인다고 다 쓰레기통 없앴던 적 있잖아 옛날에. 맞아. 근데 쓰레기통이 없다고 쓰레기를 안 버리진 않잖아요. 어떤 데 쌓이고 막 뭔가 해서 다 생기고 이런데 면역 체계랑도 연관 지을 수 있는 얘기죠. 면역 체계?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게 살면 면역 체계가 안 생겨가지고 오히려 병에 잘 걸리고. 그러니까 아이들 흙바닥에서 뛰어놀라고. 이런 문제는 사실 근데 히어로물에서는 무조건 나오는 등장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렇죠. 단 다크나이트에서 이게 유독 심각하게 나온 거였고 사실 이거 되게 가볍게 다룬 게 제일 먼저 인상 깊었던 게 그거예요. 스파이더맨 삼촌이 죽을 때 피터한테 기사를 하잖아요.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 얘기해주고 졸아가지고 이거를 되게 가볍게 또 다룬 게 11호 비슷해요. 보면은 결국에 니네 때문에 우리 다 죽었어 막 다쳤어 니네 그러니까 법으로 제재하자 비슷한 내용을 되게 엄청 무겁게 다룬 거고 조금은 오락적으로 다른 게 11호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느 정도에서 손실은 따른다. 또 우매 아까 근데 그 말도 만약에 배트맨이 없으면 또 악이 막 판을 친다라고 하면 또 웃기잖아. 근데 배트맨은 그 도시에서만 활동하죠. 원래는 고담시에서만 하는데 희한하게 근데 지금 다크나이트는 고담시라는 이름이 잘 안 나오는 배트맨 영화기도 해요. 주활동 무대가 홍콩 갔다가 뭐 그러잖아요. 또 시카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고담이라는 게 잘 안 나오는 배트맨 영화거든요.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또 부각되기도 하고 그 당시가. 근데 글쎄요. 이게 참 항상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초법적인 일을 해서라도 정의를 실현시켜야 하는가. 흔히 많이 보는 게 이제 인터넷 인민재판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항상 그런 고민은 갖고 있는데 어쨌든 견제되지 않는 힘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모건 프리먼도 네. 그 이상한 기술 쓸 때 맞아. 이거 쓰지 말라. 자기 하고 잘 그만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폭파시켜 버리잖아요.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게 쉽지 않지. 배트맨도 사실 아까 인간적이라는 면에서 개인적인 레이첼을 구한다거나 그런 면에서 인간적인 캐릭터긴 한데 그게 또 인간적이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뭔가 당위성이나 의무가 없는 거니까 그때 언제 흔들릴지 모르는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요.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태어났어 라는 식으로 그냥 아예 고민을 안 하는 영웅이 깔끔할 수도 있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냥 외국에서 와가지고 나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지구를 도와주라는 명을 받았어라고 하면은
뭐 내가 음. 개연성은 떨어지지만 그러면서 그냥 네. 흔들리는 믿음은 안 생기잖아요. 근데 약간 좀 더 인간적인 거고 뭐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오고 이럴수록 모두가 다 같은 사람이야 이러면은 모두가 다 힘들어지는 모두가 약간 나약해 보이고 그거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해요. 배트맨 슈퍼맨에서도 이게 거의 주 내용이잖아요. 슈퍼맨도 타락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널 죽이겠다는 약간 그런 맥락이 있죠. 그래서 힘 앞에 책임은 중요하고. 약간 고든 팀장의 그 서장? 고든 서장의 그 얘기도 한 게 고든 서장은 우리 팀에는 스파이가 없다 이런 느낌으로 강하게 그 투페이스가 이제 처음에 네. 검찰권 이런 거 할 때 그런 얘기 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모두 인간에 대한 믿음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 식구는 내가 다 아는데 그치. 뭐 이런 믿음이 있는데 거기서 그 여자 하나가 뭐 마피아한테 돈 이런 지원 받고 뭐 이런 것들로 끈앞풀이 된 거잖아요. 네. 처박혀 딱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입장에서 또 그 사람 욕할 수 없는 상황이 또 거기서 주어지잖아. 어렸을 때 힘들었고 지원을 받았고 그렇게까지 될지 몰랐잖아요. 네. 자기는 그냥 하나는 뭐 알려주기만 한 거지 그렇게까지 큰 일로 벌어질지 몰랐다라고 했을 때 이거 참 사람이라는 게 되게 다면적인 면이 있고 복잡하다. 근데 또 이제 인간도 영웅도 사람이고 뭐 신도 사람이고 뭐 이것저것 다 넘어가면 되게 우리가 기반 약한 곳에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었어. 인간이란 재밌어. 막말로 배트맨이 마음을 먹으면 히스를 잡을 수 있어. 근데 마음을 먹냐 안 먹냐에 또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음을 먹어도 못 잡는 히스의 그 네. 조커의 또 강인함이 또 있잖아. 그만의 또 그 생각보다 그러니까 세더라고. 싸움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잘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슈퍼맨 맨 오브 스틸 같은 데 만약에 정체성을 고민하면 정체성만 확립되면은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이제 그 의지하고 이러는데 정체성 확립과도 다른 또 조커의 악의 강인함과 악의 강인함은 결국 선과 비교했을 때 선의 나약함으로 비춰지거든요. 결국 강하다 약하다는 결국 상대적인 거니까 서로 싸울 때 이기냐 지냐의 문제에서 선이 아무리 강해도 악이 엄청 강해버리면 선이 약해 보이듯이 그때는 진짜 누가 선인지 악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지. 강한 선이 악을 짓누를 때 그것도 과연 정의인가 싶은 고민이 드는 거고. 마지막에 정말 이 투페이스의 죽음에서 조작이잖아요. 그것도 사실. 네. 그러니까 이미지가 상징만. 네. 그거는 조작했을 때 뭐 다음 편은 안 봐서 모르겠지만 또 결국 이끌어가려면 조작에 대한 건 또 거짓말에 듣고 계속 이어가는 그죠? 거니까 우리가 생각한 정의랑 기반이 더 약하구나 그런 것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액션 영화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 뒤쪽에 몰아서 지금 뭐야 이거 이러면서 몰아서 그 생각들이 막 되게 볼 때 표정이 상상이 가. 뭐지 그러면서 봤을 거 아니야. 일부 불 끄고 액션 보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네, 안 싸우고 약간 논란이 가장 원했던 관객상일 수도 있다고 맞아, 생각해요. 맞아. 나는 원래 아까 책에도 항상 말하지만 잘 속아주는 뭐가 되자라는 걸로 했는데 그래서 약간 액션 잘 넘어가 줘야지 했는데 액션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약간 근데 저는 맞아요. 액션씬도 좋았어요. 근데 이런 심리 있잖아요. 이제 뭐 그 인간의 성과 심판하나 안 하나 이런 거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만화책 중에 그 있잖아요. 데스노트가 굉장히 잘 다루고 있잖아요. 그 인간에 대해서 또. 그래서 투종 봤는데 네.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하고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면에서는 데스노트도 되게 잘 다뤘죠. 그래서 한번 재밌으신 분들은 데스노트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제 마지막 타임으로 네. 맞대맛 그래서 같이 비교할 수 있는 영화나 책 다른 매체 있으면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프님 저는 반지의 제왕 방금 떠올렸어요. 반지의 제왕이요? 네. 갸우뚱 하실 거예요. 갸우뚱 할 수 있어.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 이야기가 갖는 가장 큰 속성은 권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견제받지 않는 힘, 절대적인 힘. 권력? 그러니까 이 힘이 필요하냐, 없어져야 하느냐, 누군가 가져야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면에서 이제 다크나이트가 일맥상통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배트맨이 갖고 있는 고뇌도 비슷하죠. 배트맨이 절대적인 힘을 가졌다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만의 정의를 자기가 이렇게 수행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인 거죠. 배트맨 힘이 더 키워야겠네. 절대반지급 하려면. 선사캔님 저는 그러면은 역시 DC가 나왔으면 마블이 나와야 되니 저는 캡틴 아메리카 11호로 하겠는데 어떻게 보면 11호도 그거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요. 힘의 논리, 정의, 뭐 너네 때문에 내가 누가 죽었어.
하지만 근데 그 되게 우둔한 생각이잖아. 얘네 없으면 더 지구가 망했을 수 있는데. 근데 11호는 내용상 보면은 네. 걔네 때문에 사실 그 울트론,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라는 연장선 있잖아요. 근데 에이지 오브 울트론은 정말 걔네 때문에 벌어진 네, 거잖아요. 그게 누구야 이제 아이언맨 때문에. 아이언맨. 그러니까 에이지 오브 울트론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극대화하고 제가 주제로 다는 게 이제 11호인데, 그러니까 이제 비슷했던 것 같아. 나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11호에서도 결국 선택이잖아요. 그 버블대로 따를 거냐, 아니면 캡틴 아메리카냐, 뭐 아이언맨이냐, 버블 따르지 않을 거냐, 이런 식의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물론 다크나이트랑 BR 분위기는 엄청 가벼워요. 엄청 가벼워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언맨하고 뭐지 캡틴 아메리카하고 그런 충돌하는 모습, 그리고 뭔가 선택하는 그런 게 좀 비슷하고, 다크나이트는 무거우니까 그냥 가볍게 11월 한번 보는 것도. 느낌이 되게 비슷해 보여.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 두 개의 정의가 싸운 느낌. 근데 둘이 논리가 되게 누구 하나 틀리진 않았어. 나도 힘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타락하거든. 결국 절대적인 힘 타락하니 규제를 하자. 근데 하지만 또 그러면은 당장의 답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타락, 그걸 규제하는 기관이 타락을 할 경우는 우리가 죽지 않느냐. 똑같은 논리니까. 언제나 틀리지 않아요. 사실 스트레저도 돈을 원한다거나 뭐 여자를 원한다거나 딱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뭐 겉모습이건 어쩌건 일단 배트맨을 갖고 배트맨이 없어지면 더 좋아질 거다라는 겉으로의 명목이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보다 괜찮게 가능한 게, 배트맨 때문에 생겨나는 또 다른 범죄가 있을 테니. 그 걔의 마인드 완전 그냥 완전 뭔가 이상하진 않았어. 어쨌든 먼저 나름의 논리가 있어. 그러니까 돈을 태워버리니까 거기서 뭔가 맞아. 딱 그 느낌에서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이 진짜 목적이 대부분 범죄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없어. 잃을 게 없는 게 더 무섭다고 하는데 그랬었나? 그래서 약간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오랜만에 영화 생각난 게 있어요. 뭐요? 신세계 아까 말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액션으로 따지고 이런 거 보는데 선과 악에 대한 고민 그런 느낌에서, 거기서도 경찰이 이정도 경찰이 그 앞으로 가고 황정민, 악에 있는 황정민 뭔가 더 착한 느낌이 오고, 그런 약간 성곽의 개념 되게 모호한 것들. 그래서 경찰이 또 그거 이제 하는 것들 보고서 맞네. 비슷하네. 그러니까 누가 더 선이냐가 구분짓기 어려운 영화는 비슷한 것 같아. 경계가 되게 모호하던 느낌에서 여기서 이 투페이스부터 그렇고 조커, 배트맨 뭐 이 상황이 뭔가 더 얽히고 설키는 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영화 신세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평 한마디씩 하고 같이 주고 마무리해봅시다. 좋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왕좌의 게임 했을 때처럼 좀 덕질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부족함을 느끼고 뭐 엄청 엄청 많이 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 그만 열심히 할 필요가. 더 열심히, 이분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제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우선 저는 항상 영화 보면서는 많은 새로운 걸 얻어가요. 새로운 걸 얻어가려는 마음으로도 오기 때문에 많은 쿠사리도 먹긴 하는데, 일부러 사실 준비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들으려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들으려고 안 하는 마음에서 더 질문도 하고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하면서 새로운 걸 얻을 수 있어서 우선 영화 모임에서 많은 걸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먹는 레스토랑 다크나이트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